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아주 기록적인 하락을 기록하면서 떡하게 떡락을 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 나스닥 무려 5% 수준의 약세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5.16%는 코로나 때나 봤던 흐름이거든요. 네. S&P도 4.3%나 빠졌습니다. 어마무시한 하락이었고 3,932, 다우존스도 3.94% 하락한 31,104,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5.16% 떨어지면서 11,633, 러셀 2000도 4.2% 떨어지면서 1,826을 기록하는 기록적 하락을 지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거의 모두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지수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다 틀린 거다. 근데 이거는 주식시장만 틀린 게 아니고 채권시장도, 채권시장 분위기는 75p 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는데 채권시장조차도 오늘 좀 깜짝 놀라는 수준의 큰 급락을 나타냈다. 이렇게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연준의 행보를 더 강화시키는 흐름을 오늘 일부 만들었다. 이것도 오늘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오늘 시장에서 가장 나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시장이 하락했는지 한번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떡락, 네, 떡락.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죠. 허탈한 웃음 나오게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심리도도 한번 보죠. 네, 심리도는 이제 순식간에 중립 수준에서 훅 떨어졌는데, 저게 계속 말씀드려 더 떨어질수록 우리는 마음 편하게 투자에 임할 수 있다. 오히려 어제 여기서 그리드 갈 수 있는 폭은 크지 않은데 그리드 가면 좋을 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심리적으로는 쫄지 않아야 되는 구간에 이제 막 진입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CPI가 예상치 상단을 거의 넘었죠. 그래서 연준의 긴축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한 것이고요. 이미 뭐 딱 보자마자 다 아시겠습니다만 상황은 그렇고, 핵심은 이번에 금리를 9월 달에 얼마로 올릴 것이냐 이후에 연준의 행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계속 얘기했죠. 4%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4%. 그래서 저는 이제 연준 계속 추적을 한 입장이니까 분위기 보니까 잘하면 4%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채권 시장을 보자 해서 채권 시장 그걸 가격에 녹이기 시작했고, 이번엔 75p를 녹이기 시작했는데 채권 시장이 오늘 많이 놀라졌어요. 특별히 3개월 물이 미친 듯이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3개월 물은 장기물에 비해서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 월물이 아니죠. 근데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먼저 채권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그 3개월 물이 3.079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3.1을 돌파를 하게 되면 75p야. 이제 곧 3.1을 돌파할 수도 있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단박에 3.2557. 자, 이건 75p 이상을 반영한 겁니다. 이번에 75p 금리 인상을 하면 2.25에서 2.5가 3.0에서 3.25로 바뀌게 됩니다. 금리가. 근데 지금 3.2557이에요. 그럼 결국 그 75bp보다 더 같죠. 그럼 이게 75p 올린 다음에 3개월 물의 금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75p 올리고 나면.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금리를 보면서 또 조금씩 계속 조금씩 움직여야 돼, 위로. 근데 지금 금리 올리기 전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 요 다음번까지의 금리 인상을 이제 프라이싱하기, 가격 매기기 시작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무려 32%의 확률로 이번 금리를 100bp 올릴 거다, 1% 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75bp 금리 인상
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데이터 디펜던트 이 금리 관련해서는 채권 시장에 근거해서 판단하자라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만약에 3개월물이 3.4를 향해서 가면 3.33 정도를 넘어 3.33 가면 100bp 올리겠구나. 3.33을 넘어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지금 생기기 시작했고요. 자, 10년물 금리 3.358에서 3.412로 얘는 오름폭이 오히려 3개월보다 덜 했습니다. 그리고 30년물은 오히려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건 3.509였는데 3.490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입찰도 꽤 입찰이 있었는데 꽤 되는, 이 정도 금리라면 30년물 이 정도 금리는 괜찮아라고 받아들이는 투자 주체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물은 많이 올랐습니다. 3.575에서 3.745로 거의 19bp? 네, 19bp가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금리 역전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존에 마이너스 21.76bp에서 마이너스 33.35bp로 0.33% 2년 금리가 더 높습니다. 10년 금리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장기물보다 단기물의 금리가 높다? 이건 미래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 확률은 확실하게 높아진 거고, 그 단박에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격차는 전일 27.89bp에서 15.63bp로 극단적으로 줄면서, 네, 이것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100bp 인상을 32% 반영을 했는데, 정말 여기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시장이 설레발일 것이냐인데요.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지표를 미리 일부 읽고 있었구만. 연준이 지표를 미리 일부 읽고 있었구만. 그래서 4% 얘기가 나온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각종 TV에서 계속해서 그 연준 발언들 이렇게 얘기하고 검토하고 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비둘기파가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하면 정말 센데 라는 얘기를 계속 나누었었죠. 근데 4%까지 얘기를 했던 걸 보면 이번 8월 CPI가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부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장 한마디, 시장도 설레발의 달인이네. 네. 화들짝 놀라면서 좀 과하게 반응을 오늘 저는 했다고 봅니다. 모르는 걸 당하면 항상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죠. 알고 있는 거를 당하면 알고 있었잖아 이러고 넘어가고, 아니 오히려 반등 이렇게도 되는데, 모르는 걸 당하면 불시에 한 방 맞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크게 충격을 받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100bp 인상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연말 기준 3.5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3.75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 반영은 다 못했다고 보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4.25%까지도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4.25%라면 이번에 100bp 올리고 다음번에 각각 50bp씩 올린다라는 것이죠. 그것까지 시장이 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혀 소화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격하게 떨어진 것이 이제 소화를 하기 시작한 건데, 4.25%를 소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4%는 오늘의 하락이 일부 소화하기 시작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늘 가장 나빴던 부분은 유가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유가 상황들 보도록 하죠. 유가가 87.864예요. 어제 88이었는데 거의 안 떨어졌고, 브렌트유도 93.53으로 전일 94.28에서 별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면 비용 측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살아있다. 물론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다 틀리게 한 결정타가 뭐였냐면,
미국의 휘발유 가격들이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미국 휘발유 소매가가 3.5 갤런당 3.5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조금 안심한 부분이 있었고, 분명히 마이너스 0.1%가 컨센이었습니다만, 그 컨센이 과거보다 점점 마이너스 폭이 클 거다,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약화될 것이라는 쪽으로 자꾸 갔죠. 그러다 보니까 역스텝으로 꼬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훨씬 더 충격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어제 190.59에서 198.61로 역시 반등해야 되는 자리였는데 반등을 했습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오르자 달러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달러 가격이 109.94가 되었습니다. 어제 108.30이었으니까요. 1%가 훨씬 넘게 한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달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유로달러 떨어졌겠죠. 1.012에서 0.9969로 페러티가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75bp 정도였으면 페러티가 유지될 수도 있는데 100bp 가능성이 올라오면서 페러티가 깨진 흐름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원화 환율이 이제 1390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1392원을 갔기 때문에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화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화와 달러만으로 보시면 제대로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떡락은 원화도 떡락을 했지만 유로화하고 엔화의 떡락폭이 더 큽니다. 어제 엔화는 142.82에서 144.57이에요. 거의 2엔 가까이 하루에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N1을 보면 전일 100엔당 962.85엔 851에서 962였어요. 근데 961.08로 어제보다 원화는 강세입니다. 유로원도 전일 1392원 18전이었는데 1386원 86전으로 전일 대비로 원화는 강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위안화도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떨어졌는데 6.916이었는데요. 6.98입니다. 98. 네, 굉장히 큰 폭으로 달러 외의 모든 통화들이 떨어졌고, 이는 미국 시장이 75bp는 이제 일단 먹었고 추가로 25bp를 더 올리는 100bp를 올릴 것인지를 트라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환과 그 다음에 금리에서 수화를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표 발표 내용들 때문에 오늘 타격을 입었으니까요. 어제 저녁부터 싸했죠. 발표한 이후부터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비가 0.1% 증가입니다. 예상은 마이너스 0.1%, 0.1% 감소였는데 증가였고, 이전엔 0.0이었으니까 전월비로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올랐죠. 전년비로 보면 보여지는데 8.3%가 나왔습니다. 전월은 8.1%가 나왔고요. 그 전에는 8.5가 나왔는데 8.3이 나왔으니까 올랐죠. 네, 그러니까 오늘 충격을 받았고, 그거보다 더 모양이 안 좋았던 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였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비가 0.6% 올랐습니다. 예상은 0.3% 오르는 거였거든요. 지난달에도 0.3% 올랐고, 그러니까 석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폭이 더 크다라는 건 다른 쪽의 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항상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오늘 시장이 한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근원 소비자 물가 전년비는 6.3%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5.9가 나왔고요. 예상은 6.1이었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질 임금은 8월 달에 전월비 0.1% 떨어졌습니다. 이전엔 0.8% 증가했고요. 실질 임금은 오히려 조금 떨어졌고요. 레드북의 소매 판매 지수는 전년비는 11.4%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10.9% 떨어졌고요. TIPP 경기 낙관 지수는 44.7, 지난번에는 38.1로 경기 낙관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시장은 예상을 깨서 조금 많이 충격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핵심은
연말의 기준금리가 얼마가 갈 것이냐가 바로 핵심입니다. 뭐 하루짜리 이거를 설레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다 뭐 정당한 반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연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4.25%가 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시장은 아직 소화해야 될 부분들이 더 남아 있다. 충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말에 4.0% 정도 수준의 기준금리가 될 것이라면 지금 상당폭 소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크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IMF 기억 때문에 환으로 인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한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소비가 죽는데 수출이 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는 그 국가가 그렇게 많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환율 약세가 환란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한국 원화만의 약세가 아니라는 점. 물론 수출입 이렇게 되면 수출입 상황이 석유 도입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거는 계속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경상이 계속해서 적자가 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우리가 IMF를 자꾸 추억하는 수준의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또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데 다시 한번 말하게 되네요. 그리고 오늘 중국 정부가 시중은행들의 푸싱그룹 익스포저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레피키님이 전달했는데 이건 좋지 않은 뉴스죠. 네. 푸싱그룹한테 내놓은 대출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건 푸싱그룹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좋지 않은 뉴스가 되겠습니다. 해외 선물은 2.59% 하락해서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조금 더 반납하는 정도 수준의 해외 선물 시장, 한국 해외 선물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